오늘이 16일이죠. 2016년 6월 16일 소풍 가는 길 시작해 봅니다. 어저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어저께고 캐나다는 반나절이 늦기 때문에 2016년 6월 13일 자로에서 숙제 하나를 풀었습니다. 큰놈이 대학을 졸업을 했네요. 캐나다에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토론토대 UT대 드라마 프로덕션이라고 앞으로 뭐 공연 기획이나 문화 기획 이런 쪽 일을 하고 싶어 하네요. 원래 꿈은 뮤지컬 음악 감독이었는데 조금씩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호영아 안녕. 드라마 프로덕션이 뭐 정확하게 어떤 분야인지는 저야 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딸아이가 하고 싶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 발 두 발 다가갈 수 있기를 응원을 해봅니다. 유시은님 안녕하세요. 숙제 하나를 끝마치니까 참 마음이 묘하네요. 이제 큰아이 하나 졸업을 했고 둘째는 이제 한 학기를 마쳤으니까 앞으로 그 친구도 둘째도 조만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게 되면 자식농사는 끝나네요. 자식농사 끝나고 나면은 뭘 할까 지금 계획이 이것저것 있습니다. 물론 농사 끝났다 해서 그 친구들이 바로 자기 자리를 잡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 다 졸업하고 나게 되면 저도 한 가지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진을 좋아했고 여러가지 그래서 여행을 애들 엄마하고도 그렇고 좀 많이 다녀보고 싶은데 여행을 다니기 위한 몇 가지 준비,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어학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장마에 들어섰는지 날씨가 계속 좋지가 못하네요. 어저께 밤에는 천둥 번개에 비가 온다고 하더니 적어도 평균 저희 집 있는 데는 그래도 밤 사이에는 그 정도 조용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해도 반짝하고 비추는 게 아침 날씨가 나쁘지 않대요. 저는 개인주택에 살아서 옥상에다가 이거저거 포도도 심었고 상추도 심었고 고추도 오이, 호박, 머루포도가 있거든요. 머루포도에 아침 이슬이 맺혀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운전 중이 아니라면 그 사진 좀 올리고 같이 보면 좋을 텐데. 김정국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제 페이스북 김정국님 덕분에 그나마 무댓글, 무반응을 면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실 페이스북을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아침 출근길에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외의 일상에서는 페이스북에서 좀 벗어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록에 대한 의무감, 자꾸 뭔가를 하게 되게 되면 기록을 끼적이게 되는 것이 예전에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할 때 습관이 된 게 있었어요. 저는 참 기억력이 약해요. 특히 숫자나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보통 우리가 경씨가 안녕 아침에 이제 회진을 돌 때 어떠한 곳을 환자가 요구하거나 또는 스타프 선생님들의 그 오더를 잘 잊어버리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수업에다가 하나하나 적고는 했어도 적고 나서는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게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녹음기 보이스펜을 들고 다녔었어요. 그게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부터 시작했었던 습관이었었는데 그게 오래 갔었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그만두고 압구정에서 병원을 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때도 습관적으로 상대의 양해를 구하고 대화에 대해서 회의 시간에는 녹음을 하고 했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록의 습관이 꼭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강조를 하고 기록을 해라 남겨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일상에 대한 기록에 대한 오픈은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행스럽게 오늘은 햇볕이 좀 덜하네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올레 코스를 제주도에서 2코스를 걸었는데요. 첫 번째 코스 고돌았을 때도 이슬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햇볕이 없어서 거의 타질 않았습니다. 또 요번에 걸었을 때도 비가 좀 내리면서 윤준아님 안녕하세요. 비가 조금씩 내리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 타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고 철준이 안녕. 그래 어울린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알아 임마. 지난 주말에 준규하고 술 한잔 했다고 하대. 준규가 전화 왔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미리 아침에 얘기한 것은 자외선에 대한 거. 이제는 장마긴 하지만은 좀 있으면 휴가철도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외선 차단에 대한 것들이 관심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자외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자외선 얘기할 때 3가지 파장을 얘기를 하죠. A, B, C. C 파장은 오존층에서 거의 걸러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진 않습니다. 하늘 위에서 맴도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B층과 이제 C층, A와 B가 되는데요. B는 유리창을 뚫지 못합니다. 이런 대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게 되는 파장이 좀 약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치용이 안녕. 치용이 너 마포에서 큰일 났더라. B를 갖다가 이제 자외선 이제 B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한 뒤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든지 또 주근깨가 생긴다든지 피부 거품보다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외선 B죠. 자외선 A는 유리창을 통과하게 되는 장파장입니다. 자외선 A가 주로 일으키는 건 뭐 이제 피부암이라든지 또 우리 이제 멜라닌 색소에 대한 변성을 시키게 되고 또 피부의 노화, 주름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한 것이 이제 A형이죠. 이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보게 되게 되면 2가지가 적혀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PA라는 숫자와 SPF라고 하는 것.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이고요. PA는 이제 A를 차단하게 되는 것인데요. SPF는 수치로 플러스 숫자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한 15에서 30 정도가 된다면은 일상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PA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SPF도 그렇고 PA도 그렇고 그 수치, 강도가 물론 이제 수치가 높을수록 플러스 단위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첫 번째로는 피부의 자극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자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3-4시간에 한 번씩. 특히 이제 바닷가에서 우리 이제 휴가를 갔을 때 중요한 것은 물놀이를 아무래도 하게 되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2-3시간, 3-4시간 이상 더 짧은 시간에 그 도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쓸 때 더 중요한 건 뒷수습이에요. 클렌싱. 이게 우리가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땀을 흘리고 나게 되면은 수분은 날아가지만은 땀 속에 있게 되는 노폐물들이 땀구멍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땀띠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런 것들이 심하게 되는데 어떻게 다 친구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공익을 빙자한 사익 광고가 어이구 다혜님 감사합니다. 이 모자 연초에 애들 엄마하고 나고야 여행을 갔었어요. 거기서 하나 사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모자를 많이 저는 자꾸 이상하게 가면은 모자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모자 사보고 저 모자 사보고 나고야 가서 이것을 사면서 나고야 가서 이 모자를 사면서 막 고르다가 원래 더 이것보다 좋아했던 모자가 있었는데 그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애들 엄마한테 좀 쪼크를 먹었었죠. 선크림을 갖다가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는 불순물에 대한 것.
습도가 높아야 되지만은 첨가물들에 대한 알러지를 우선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자주 발라야 된다는 거, SPF와 PA에 대한 수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김현정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번 두꺼운 거 두툼하게 바른다거나 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주 3-4시간 이내 정도의 간격으로 자주 발라야 된다는 거. 물놀이를 하고 나왔으면 또 한번 자주 발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마무리. 야외 활동을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클렌싱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지 된다는데요. 클렌싱은 물론 이제 샤워, 물을 통해서 씻어내고 그 위에 화장수나 또 여러 가지 그 피부 특성에 맞는 클렌싱. 네, 강현정님, 굿모닝. 지영이 너 어떻게 마포에서 그 비용 다 어떡할래? 응? 이달 말이면 아쉽다. 나도 가서 그 수저 하나 더 들어줘야 되는데 주중에는 마포까지 가기가 여력이 안 되네. 클렌싱에 대한 건 아마 여성분들 더 잘 알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선은 자외선 차단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날씨가 흐리다 하더라도 보이진 않아도 자외선 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지는 것이라서 A도 그렇고요. 날씨가 흐리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한번 꼭 노출되는 부위에는 도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그 사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비타민 D도 같이 차단이 되게 되는 좀 이제 안타까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햇볕 아래에서 조금씩 우리 피부를 노출시키는 것도 건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밤에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자기 딸내미가 자꾸 이제 어지러워하고 간혹도 이제 쓰러지려고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혹시 이게 이석증이 아닌지 비누과에 대한 논의를 했었는데 참 이 친구도 고집이 세요. 아니다. 그 나이에는 이석증이 올 수가 없고 저혈압에 의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저혈압이 많기 때문에 저혈압이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저혈압은 어떻게 하기 힘드니까 더더구나 그 친구 딸내미는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에 대해서 매진하는 친구라 햇볕 볼 일이 더 없겠죠. 그래서 끝까지 이 비누가 어떻게 좀 좋은데 소개시켜달라고 고집을 끝까지 하대. 종합 비타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유, 안혜정님 운전 조심하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요. 김윤혜님 안녕하세요.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 종합 비타민은 우리가 비타민만 얘기할게요. 미네랄이 아니라 이게 또 옆으로 새는 거지만 잠깐 물어보셨으니까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같은 수용성, 같은 지용성에서도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지용성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비타민 A, D, E, K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수용성은 뭐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 되는 것인데 다 성격이 달라요. 비타민 B군에서도 비타민 B1, B2, B3 뭐 쭉 나가게 되죠.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로 모아 놓으려면은 뭐가 들어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하나로 성격이 다른 것을 합치기 위한 융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돌멩이에요. 서로 다 성격이 다른 돌멩이를 하나로 모아 놓는다. 그것을 모으려고 하게 되면 역시 융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광우병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던 적이 있었죠. 광우병의 문제가 되는 것이 소의 힘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융화제 영양제에서 또 약품에서 융화제와 보존제로 쓰이기는 대표적인 것이 이 소의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고 또 돼지의 기름이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융화제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용량은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복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의 용량이 돼야지만 되는데 종합 비타민은 들어가 있는 용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종합 비타민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영양제를 논의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영양제가 3가지에서 5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8가지, 가장 많이 먹는 게 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일은 한 13가지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약을 갖다가 한 주먹을 근데
쪽에서 볼 때는 뭐 쟤네들은 어떻게 저걸 갖다가 서로 다른 걸 합쳐서 먹냐가 되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 들어있는 아연, 뭐 마그네슘, 셀레늄, 철분 이런 것들 다 내가 필요할 것에 맞춰서 쪼개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가 필요할 것인가는 그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내가 우선은 그 강현정님이 제 어저께는 그 전에 강의를 안 들으셨던 것 같은데 방송을 그 영양은 우선은 주영양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고 내 주식, 밥과 반찬이죠. 밥과 반찬이 어떻게 되는 걸 먹는 거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어떤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중은 어떤지, 동물성, 식물성, 포화, 불포화 지방은 어떤지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나한테 맞는 영양제를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율이 많다, 빵이나 과자나 이런 것, 어떤 밀가루 이런 것에 대한 섭취율이 높다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탄수화물의 대사에 필요한 그런 영양제, 대표적으로 비타민 B가 되겠죠. 또 과한 탄수화물의 섭취는 지방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메가3에 대한 것을 갖다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또 내가 신선한 야채나 뭔 것을 갖다 먹는 것이 적거나 동물성 단백에 대한 섭취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뭐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우에 따른 비타민 C, 그러니까 그 식습관을 고려해서 본인에 맞는 영양제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종합 비타민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강현정님 덕분에 또 영양제 얘기를 한 시간을 좀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침 방송을 하다 보면 오늘은 뭔 얘기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게 길이라는 게 이상해. 어저께는 아침에 원고를 넘길 때가 있어가지고 일찍 나왔거든요. 꽉 막히더라고. 8시에 나와서 8시에 나와서 보통 병원까지 제가 도착하는 시간이 2-30분 걸리는데 어저께는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오늘 8시 반에 나왔거든요. 어저께랑 비슷해. 자, 여행철이기 때문에 여행 이야기를 잠깐 하기 위해서 참 얄미워. 이게 요 길이 항상 막혀요. 구령터로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참 전혀 오는데 그 3차선은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뻥 뚫려 있거든요. 3차선은 쫙 달려오다가 끝에 와서 저렇게 들어가는 차. 에이, 얄미워.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표시 하나 없네요. 19도에 59002분 SM5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방법, 그리고 쓰고 나서 돌아와서의 피부 관리 상당히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고요. 피부 클렌싱 중요합니다. 김윤희님, 난 피부 얘기하는데 다들 이제 영양 얘기를 하시네. 쌀밥을 많이, 근데 그 쌀밥에서도 우리가 현미를 드신다, 아니면 콩밥을 드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비타민 B1에 대한, 비타민 B1을 우리가 이제 트립신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그 마늘 주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제 마늘 주사가 이제 트립신이 되는 것인데요. 비타민 B군 자체가 현미와 같은 어떤 그 농산물들의 거친 부분,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쌀밥을 드신다 해서 꼭 비타민 B를 드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친 밥을 드시고 콩이나 잡곡을 드신다면은 쌀 해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신문에서 가끔 가다가 그 탄수화물 중독증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 현대인들은 이 탄수화물 중독증이 많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은 쌀밥을 논의하면서 하지는 않아요. 밀가루를 근거로 얘기합니다. 빵, 과자,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식이 주식을 갖다가 바꿔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반세기 이상 동안 우리의 쌀 소비량은 3분의 1로 줄었어요. 한국인들의 쌀 소비량을 준 반면 밀가루 소비량은 거의 한 800배가 늘은 그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쌀밥이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꼭 쌀밥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타민 B는 에너지원으로서 많이 권해드립니다. 특히 수험생들한테는 비타민 B가 아이들의 지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피부 관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 알로에 로션이 없어요. 알로에 로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첨가되어 있는 것들은 있게 되는데, 최소한 또 순도가 80%, 90% 이상 되는 고순도의 알로에 로션이 없어요. 어디 그 외국 여행을 가게 되나 해서 보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오세요. 알로에는 여름에 참 쓸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알로에를 바로 붙일 것은 별로 권해주지 않는 것이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들어왔을 때, 피부에 어떤 화상을 입었을 때, 땀띠가 났을 때, 이때 알로에 권해드립니다. 알로에가 하는 것은 소독작용과 피부 재생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 피부가 타서 따끈따끈할 때 이렇게 알로에를 발라주게 되게 되면은 시원하면서도 초기에는 조금 따가우실 거예요. 이거는 소독작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피부 재생과 어떤 그 회복률이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알로에 로션 권해드립니다. 구령톤으로 들어왔네요. 이것도 뭐 이러다 끊길 것 같다. 중간에 한 번은 꼭 여기 지나가다가 한 번은 끊기더라고요. 자, 그 여름 이제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게.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피부 관리에서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에 우리가 많이 논의하는 게 아마 이제 조만간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본 내염주의보죠. 근데 참 코미디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느껴지는 가장 대표적인 코미디가 낙석주의거든요. 아니, 떨어지는 도로를 내가 어떻게 조심해? 그럼 과속해서 빨리 가라는 얘기인가? 예전에 필리핀에 한 2달 정도 머물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현지 계신 분이 하는 얘기가 우범지대를 몇 군데 탁탁 얘기하고, 근데 그 우범지대에 있는 환율이 굉장히 좋대요. 거기서 환전을 하고 우범지대를 빠져나오는 방법 중요한 팁이야 하면서 알려준 게,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밟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과속으로 빠져나온다. 낙석주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과속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 주의를, 떨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마찬가지로 일본 내염주의보도 그런 것 같아요. 조희정님 안녕하세요. 알로에 팩은 별로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김종훈이 알로에 팩이랑 이런 분이 아니라 순도를 보는 거예요. 순도가 높아야 돼요. 이물이 없는 거. 알로에를 통해서 다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과 재생, 피부 재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로에에 대한 순도가 가능한 한 7, 80% 이상 돼야 됩니다. 권사님 안녕. 오래가 어저께 안 들어오셨더라 한동안. 약 3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새로운 안전운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자, 병원은 거의 다 가네요. 자, 지금 좀 전에 일본 내염을 갖다 논의하다 말았었는데요. 날아다니는 일본 내염 모기를 갖다가 무슨 수로, 결국은 예방접종밖에는 없겠죠. 근데 70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 40 초중반이 넘으신 분들은 일본 내염 예방접종이 안 됐습니다. 70년 초반에도 전국적인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40 넘은 분들은 일본 내염이 안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일본 내염 백신 접종을 하세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남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인 일본 내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성인형 일본 내염 백신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생에 평생에 한 번만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여름 준비의 첫 번째로는 오늘이라도 바로 가서 일본 내염 접종을 하세요. 날아다니는 모기를 갖다가 피하고, 글쎄 모르죠 뭐, 그 심오한 무술을 익히셔가지고 날아다니는 모기 하나를 다 그냥 탁탁 때려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행, 지금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부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통 뭐 이제 2, 3일 정도만 그 연휴가 돼도 공황이 날리죠. 가까운
사실 제주도 가는 것보다도 요즘은 해외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다라고 늘 말씀들을 하니까요. A형 간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A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짧게는 70년 후반, 한 80년대부터는 없어진 게 A형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그 하수 시설과 관계가 많이 됩니다. 하수 시설이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위생과 관계됐다고 하겠죠. 위생과 관계된 질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의 없어요. 다만 아직은 태국, 필리핀, 인도 뭐 이제 여러 곳에서 아직은 A형 간염에 대한 위험률이 높고, 특히 이제 A형 간염은 성인이 돼서 걸릴 경우 간경화나 간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간암으로 전이되는 율이. 그래서 지금 한 30, 40대 이후의 연령대라면은 A형 간염 항체 검사를 꼭 한번 해보고 없다면은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해드릴게요. 다들 이제 바쁘신가? 많이 나갔네. 한창만 했더니 뭐 거의 10명 가까이 있더니. 초기에는 친구들이 쫙 다 들어와서 뭐들이 다 나갔나? 이게 안 보이네요. 여러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오늘이라도 어디 가지 말고 저희 병원으로 전화하세요. 공익을 위한 사익방송이니까. 공익을 빙자한 사익방송. 영양제도 그렇고 사실 화장품류도 그렇고 병원용은 순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다고 해서 뭐 약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약국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과는 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영양제도 그렇고 화장품류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구할 수 있으면 병원용을 보내드리는데요. 더더군다나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홈쇼핑에서도 팔고 스프레이도 있고 상당히 종류가 많죠. 하지만 알러지나 피부 트러블에 대한 염려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병원용을 우선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사실 병원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아요. 병원용을 권해드리고 또 자외선 차단제를 쓴 다음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서 클렌징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며 알로에가 있으면 알로에 쓸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내가 40이 넘었다. 40이 사실 안 넘어서 성인이라 하더라도 접종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성인용 일본 내용 백신은 오늘이라도 바로 가서 접종하세요. 권수영이 접종 안 했으면 빨리 와서 맞으세요. 종국님도 접종하세요. 다 나가셨어요. 지금 이제 3분 남았는데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 시간이니까 다들 바쁘시지만 다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권수영님과 형수는 대상포진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대상포진이 많이 유행을 하고 남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미를 거쳐 유럽을 거쳐 이제 아시아 쪽에도 대상포진이 퍼지고 있는데, 현재 대상포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예전에는 연령이 높은 층에 주로 걸리는 것이 대상포진이었었는데 지금은 중학생, 초등학생한테서도 대상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와 함께 꼭 접종할 것을 권해드릴게요. 또 수두도 이게 예방접종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수두도 과거에는 돌 이후에 한 번만 접종했었는데요.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이제 4년 6세 때 추가 접종을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가 접종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 왔네요. 자, 공익을 빙자한 사익방송인데 이게 다 아는 사람만 들어있어가지고 사익이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오늘도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저도 좀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대치동이 시험철이라 그런가 너무 한가롭네요. 조용해요 병원이. 자,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오늘 하루